잠깐 뉴스 화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란, 이스라엘, 미국, 폭발 미사일 전쟁. 그 속에서 어김없이 등장하는 이름 하나. 쿠르드족. 그런데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쿠르드족이 도대체 누구인지 제대로 설명할 수 있으십니까? 대부분 머릿속이 순간 하얘지실 겁니다. 뉴스는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이 이름을 툭 던지고 넘어가지만 우리가 이들에 대해 실제로 아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쿠르드족이 누구인지, 지금 이 전쟁의 한복판에 왜 이들이 다시 불려나왔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어떤 냉혹한 국제정치의 논리가 작동하고 있는지 그 원칙을 지키면서 이야기를 풀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보도되는 것 중에서 사실로 확인된 것과 아직 주장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을 구분하겠습니다. 흥분해서 성급하게 결론 내리는 것, 그것이 오늘날 정보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먼저 쿠르드족을 단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세계에서 자국 없는 민족 중 가장 인구가 많은 민족. 숫자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최소 3천만 명, 많게는 4,500만 명. 중동 전체에서 아랍인, 터키인, 페르시아인 다음으로 인구가 많습니다. 웬만한 나라 하나를 거뜬히 채울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 수천만 명이 단 하나의 독립, 국가 없이 터키, 이란, 이라크, 시리아, 이 네 나라의 국경 산악지대에 쪼개져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언어가 있습니다. 페르시아어와 같은 계통의 쿠르드어입니다. 수천 년의 역사가 있고 고유한 문화가 있습니다. 야지디교라는 독자적인 민족 종교도 있고 이슬람을 믿는 쿠르드인도 있고 기독교를 믿는 쿠르드인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쿠르드족은 하나의 종교로 묶인 집단이 아닙니다. 언어, 문화, 그리고 지리적 정체성으로 이어진 민족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지금껏 나라를 갖지 못했을까요?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 오스만 제국이 무너지던 그 혼란의 시절, 영국이 쿠르드족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편에 서라. 그러면 너희 나라를 만들어주겠다. 쿠르드족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1920년 세브르 조약에 쿠르드 자치 지역 설치 조항이 실제로 담겼습니다. 드디어 자신들의 땅이 생기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3년 후 1923년 로잔 조약이 체결됩니다. 터키 공화국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재편됐고 쿠르드족 자치에 관한 내용은 새 조약에서 흔적도 없이 지워졌습니다. 약속은 없었던 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민족 비극의 출발점입니다. 이후의 역사는 더 가혹합니다. 터키에서는 쿠르드어 교육 자체가 금지됐고 쿠르드족이라는 정체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라크에서는 1988년 사담 후세인 정권이 쿠르드 마을에 화학무기를 살포해 약 5천 명을 학살했습니다. 이란과 시리아에서도 억압은 수십 년째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딱 한 번 쿠르드족은 자신들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1946년 이란 북부 마하바드 지역에 마하바드 공화국이 수립됐습니다. 역사상 유일한 쿠르드 독립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1년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이란 정부군의 공격에 1947년 소멸했습니다. 불과 1년짜리 나라. 그것이 이 민족이 가져본 독립의 전부였습니다. 자,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뉴스에서 쿠르드족이 등장하면 자동으로 무장 세력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심각한 오해입니다. 쿠르드족은 민족입니다. 수천만 명의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농부도 있고 의사도 있고 학생도 있습니다. 이들을 무장 세력과 같은 선상에 놓는 것은 마치 한국인이라고 하면 자동으로 한국 군인을 떠올리는 것만큼 잘못된 프레임입니다. 쿠르드 무장 조직은 그 민족의 일부일 뿐입니다. 게다가 쿠르드 민족 내에도 이념과 목표가 전혀 다른 수십 개의 정치 조직, 무장단체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이 모두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같은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구분이 왜 중요하냐고요? 지금 이 전쟁에서 쿠르드족 전체가 이란과 싸우는 것처럼 오해가 퍼지면 수천만 명의 민간인이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학문적 문제가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란과 맞서고 있다고 보도되는 집단들은 구체적으로 어디일까요? 첫 번째, 이란 쿠르드 민주당. 1945년 창설된 이란 내 쿠르드 무장 조직 중 가장 역사가 깁니다. 바로 마하바드 공화국의 씨앗을 뿌린 그 조직입니다. 현재 이라크 쿠르디스탄 자치구를 기반으로 약 1200명 규모의 전투 병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 대표인 모스타파 히즈리가 2026년 3월 초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전화 통화를 나눈 당사자로 알려졌습니다. 두 번째, 쿠르디스탄 자유당. 1990년대에 창설됐고 약 7,000명 규모로 추정됩니다. 이 단체 관계자가 AP통신에 직접 미국이 우리에게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힌 것이 이번 사태의 핵심 증언으로 꼽힙니다. 과거 IS 격퇴전에서도 최전선에 투입된 경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
쿠르디스탄 자유생명당. 2004년 창설. 이란-이라크 국경의 험준한 칸들 산악지대를 주요 거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좌파 성향이 강하고 터키의 PKK와 사상적, 조직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구성원 중 상당수가 여성 전투원이라는 점도 특이합니다. 이란과 터키가 테러 단체로 지정했지만 유럽연합과 유엔은 그렇게 분류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코말라당. 1969년 이란 내 쿠르드 좌파 학생운동에서 출발한 정당입니다. 세속적 민주주의와 연방제를 표방하며 관계자가 AP 통신의 병력이 일주일에서 열흘 이내에 국경을 넘을 준비가 돼 있다고 직접 말한 집단입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이것입니다. 이 단체들을 포함한 5개 이란계 쿠르드 정파가 2026년 2월 22일, 즉 미국, 이스라엘이 이란 공습이 시작되기 불과 사흘 전에 이란 쿠르디스탄 정치 세력 연합이라는 통합연대를 공식 결성했습니다. 이 타이밍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입니다. 전쟁이 갑자기 터진 것처럼 보이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판이 짜여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냉정하게 구분해드리겠습니다. 사실로 확인된 것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쿠르드족 지도자와 통화한 것, 백악관이 직접 인정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서부 쿠르드 민병대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 이스라엘 당국자가 공개 발언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란이 이라크 쿠르디스탄 자치구의 쿠르드 단체 본부를 미사일로 타격한 것, 이란 정부가 직접 발표했습니다. CIA가 쿠르드 단체들과 수개월 전부터 접촉해왔다는 것, 복수의 매체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반면 아직 단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쿠르드 전투원들이 실제로 이란 영토 안으로 진입해 전면적인 지상전을 시작했는지 여부입니다. 이란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도 명백한 거짓이라며 부인했습니다. 지상전 보도는 주로 익명의 미국 정부 관계자 발언 하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현장 사진도 독립적인 취재진 확인도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란과 쿠르드 자치정부 모두 부인할 동기는 있습니다. 이란은 자국 영토 침범을 인정하기 싫고 쿠르드 자치정부는 이란의 보복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부인을 무시하고 지상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자,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26년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개시했습니다. 핵시설과 미사일 생산기지를 겨냥한 폭격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공중전만으로는 결정적 타격이 어렵다는 논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등장한 개념이 바로 대리지상전입니다. 미국은 이란 땅에 직접 미군을 투입하는 것에 심각한 부담을 느낍니다.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천 명의 전사자, 수십조의 비용, 그러나 결국 실패로 끝난 역사. 그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이란 본토에 지상군을 투입하는 것은 외교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온 전략, 이란에 반대하는 세력을 지원해서 이란 내부로부터 균열을 일으키겠다는 것. 그리고 그 역할에 가장 적합한 집단으로 낙점된 것이 바로 쿠르드 무장 세력입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들은 이미 조직화돼 있고 수십 년에 걸쳐 이란 혁명수비대와 싸워온 경험이 있으며 이란 서부 국경지대에 기반을 두고 있고 무엇보다 독립국가라는 강력한 동기가 있습니다. 100년 넘게 나라 없이 살아온 민족에게 자치권이나 독립의 가능성을 제시한다면 그것은 거부하기 어려운 유혹입니다. 미국의 전략적 목표는 이것입니다. 하늘에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폭격하고 지상의 서쪽 국경에서는 쿠르드 무장 세력이 압박을 가하면 이란군은 두 방향에서 동시에 대응해야 합니다. 병력이 분산되고 그 틈을 공중 공격으로 파고든다는 구상입니다. 이스라엘의 목표는 더 멀리 나아갑니다. 쿠르드 민병대가 이란 내 쿠르드 지역 일부를 장악해 광범위한 봉기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이란 정권 자체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편한 역사 하나를 꺼내야 합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4년부터 시리아 북부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IS에 맞서 가장 용감하게 싸운 것이 쿠르드 민병대였습니다. 미국은 이들을 훈련시키고 무장시키며 함께 싸웠습니다. 쿠르드 전사들이 피를 흘리며 IS를 몰아냈습니다. 그런데 2019년 트럼프는 전격적으로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수시켰습니다. 동맹이라 믿었던 나라가 하룻밤 사이에 등을 돌린 것입니다. 미군이 빠져나간 자리에서 터키군이 쿠르드족을 향해 공격을 시작했고 참혹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트럼프가 같은 쿠르드족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쿠르드족 입장에서는 배신한 사람이 다시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일부 쿠르드 지도자들이 이 손을 잡으려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민족이 처한 현실이 절박하다는 뜻입니다. 한 이란계 쿠르드 무장단체 관계자의 말이 이 모든 상황을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지금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다. 이 짧은 문장 안에 100년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기회가 너무 드물었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잡아야 한다는 절박함. 나라가 없다는 것은 보호막이 없다는 뜻이고 그 말은 생존을 위해 언제나 누군가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민족 갈등으로만 읽으면 절반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쿠르드 무장 세력이 이 전쟁에 등장하게 된 것은 민족 자결의 논리 때문만이 아닙니다. CIA가 지원하고 트럼프가 직접 전화를 걸고 모사드가 관여하는 이유는 쿠르드족의 독립의지에 공감해서가 아니라 이란 정권을 흔드는 데 이들이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국제정치의 논리는 냉혹합니다. 지원하되 공식화는 피한다. 미군은 직접 투입하지 않는다. 무기를 대는 건 CIA이지 국방부가 아니다. 이 모든 표현은 공식적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손은 쓰되 흔적은 남기지 않겠다는 전략입니다. 쿠르드족은 자신들의 의지로 전쟁에 나서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강대국의 전쟁 설계 안에서 하나의 말처럼 움직이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봐야 전체 그림이 보입니다. 뉴스가 빠르게 쏟아지는 시대, 가장 위험한 것은 무지가 아닙니다. 불완전한 정보를 완전한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는 모든 당사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서사를 퍼뜨리려 합니다. 미국도, 이스라엘도, 이란도, 쿠르드 단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에서 사실을 보는 눈은 흥분을 가라앉히고 출처를 확인하는 습관에서만 나옵니다. 쿠르드족. 3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100년 넘게 나라 없이 살아온 민족. 단 1년 만에 사라진 마하바드 공화국이 남긴 그 꿈은 1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꿈이 이번 전쟁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어떻게 배신당하거나 혹은 실현될지 그것은 앞으로의 전황이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 과정을 냉정하게 그리고 인간적인 시선으로 지켜보는 것입니다.